미사일과 군인만 사용, 그것은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위기의 차가운 무게, 경제적 붕괴와 현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래에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채널을 구독하세요. 알림을 켜고 비디오를 좋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 만나요.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서사시적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영토가 점령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2025-2026년 겨울 공세, 그런 재앙으로 변했다. 러시아 군대를 위해 스타링크 종료 후 크렘린이 응답할 수 없음, 포크로베스크에서 가장 엘리트 유닛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절망이 깔려 있습니다. 사포리시아의 남쪽 전선에서 러시아의 반격도 대패로 끝나고 있다. 그리고 푸틴은 엄청난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나는 동안 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의 전체 물류 중추를 무너뜨립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 푸틴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테이블 위에 차갑고 무자비한 통계 때문에, 즉 거대한 기갑, 함대, 그리고 수백만 명의 군인들의 무진장한 웅덩이, 그에게 부정할 수 없는 승리의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크렘린 지도의 계획은 매우 명확했다. 동쪽과 북쪽에서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무찌르는 동안 그들은 남쪽에서 마지막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들은 자포리지아의 문을 완전히 잠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핵 협박을 굳건히 하라. 하지만 그들이 잊은 것이 하나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참호에 앉지 않았다. 러시아 군대가 그들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사부 소속 특수정보부, 러시아군의 물류라인 추적, 단계별 탄약고, 연료수송기 공급 차량 모두 폭파되었다. 그들이 최전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러시아의 10억 달러 기계화 장치, 금속 더미로 변했습니다. 게다가 FPV 드론에 대항하여 2월은 푸틴의 장군들에게 완전한 악몽이었습니다. 스탈링크 연결이 끊겼을 때 최전선에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단위, 커뮤니케이션 및 조정 차단, 스스로 총을 쏘기 시작했다. 화기애애한 포화 아래 무너져 그는 화성 서부 미사일과 지역 드론 무리, 이 혼돈을 죽음의 구역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붕괴의 가장 선명한 그림, 남쪽에서 잡혔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과 장소, 사실 러시아를 위해 모든 것이 멈췄다. 자포리지아, 우크라이나 군사정보, 그리고 군대, 특별한 발표를 했다. 3월 7일 남부 공세, 3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그리고 러시아의 가장 큰 주장 중 하나였습니다. 겨울 동안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하유레 디무라 특수부대, 중하했다고 발표. 300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 이 방어선에서만, 그리고 39명의 러시아 군인들을 붙잡았다. 이 수치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일반 일선 통계의 경우 이 대차대조표는 증거입니다. 푸틴의 가장 큰 전략적 도박, 남쪽에서 공식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자포라이지아는 거대한 지역 센터였습니다. 전쟁 전 인구 71만 명, 도시는 집이다. 유럽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로, 이 공장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 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가장 큰 협상칩 중 하나입니다. 미국 사이의 어두운 외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자포리지아 도시에 도달했다면 이번 겨울 공세에 그것은 완전히 돌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부전선, 그것은 또한 올가미를 조였을 것입니다. 평화 테이블에서 우크라이나의 목구멍 주변, 티무르 부대 및 기타 우크라이나 방위군, 이 진격을 중단했습니다. 푸틴의 가장 큰 지정학적 카드 중 하나를 깨트리는, 더욱이 이 상황은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가 반격을 발표하면서 남쪽에서의 작전이 돌아왔다. 460 평방킬로미터의 영토, 우크라이나의 지배로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공격하는 쪽입니다. 하지만 넌 설 자리를 잃고 있어. 이 상황은 군사 역사상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공격하는 군대가 전략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이 붕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최전선을 볼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부가 공개한 전쟁 비디오, 최근 며칠 동안 기술적 인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현대전쟁의 이 비디오는 파괴된 참호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스테프노이르스크 마을 근처, 군인들이 야만적으로 싸우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연상시키는 참호, 서로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이 이미지가 유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짜 진실이기 때문에 크렘린이 자국민으로부터 숨어 있다는 것. 러시아 텔레비전은 전쟁을 첨단 기술로 묘사합니다. 멀리서 발사된 미사일, 목표물을 타격하는 스마트 폭탄. 푸틴은 그 아이디어에 대해 자신의 사람들을 팔고 있다. 이 전쟁은 깨끗하고 전문적인 작전이라는 것을, 그러나 이 가까운 쿼터 참호 전투, 휴엘가 출판했습니다. 현실이 훨씬 더 원시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라. 훨씬 더 치명적. 영토는 기술뿐만 아니라 또한 보병의 복원력으로, 그리고 러시아 보병은 전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에 의해 자보리자의 좁은 참호에서 이 교착 상태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 실제로 모스크바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전진할 수 없고 큰 손실을 입다. 러시아 군대는 당황했다. 그리고 대규모 군사 재배치에 착수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 연구 연구소에서 러시아군 사령부는 정예 부대를 재배치했습니다. 포크로아브에스케와 두브로야예에서 남쪽 전선으로. 이 엘리트 부대는 76 공수 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40 해병 보병 여단, 태평양 함대의 일부. 이 재배치는 가장 명확한 표시입니다. 러시아 군대는 신선하지 않다. 남은 운영 준비금. 퍼크로 FSK는 러시아의 꿈의 열쇠였습니다. 돈바스를 완전히 사로잡는. 그들은 수만 명의 군인을 희생시켰다. 몇 달 동안 복용.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방어, 그리고 남쪽에서의 반격, 이제 러시아를 강요했습니다. 이 주요 목표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해 이것은 전략적 인텔리전스입니다. 그것은 적을 무찌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치는 곳뿐만 아니라 또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들의 계획에서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 이제 자보리시아의 실패가 어떻게 되었는지 봅시다. 지도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훌리아폴의 러시아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최전선의 또 다른 핫스팟, 새로 배치된 40해병 보병여단, 기계화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계화된 공격 부대에 큰 기대를 걸고 탱크로 구성된 장갑차, 그리고 2대의 사륜 차량, 말란이브카 제레니이를 따라 이동. 헤이 훌리아이, 폴 루트. 그러나 그들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들은 즉시 발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설적인 무인 시스템 여단에 의해 헝가리 새 225 돌격연대, 기타 우크라이나 부대, 즉시 이 기갑 그룹을 파괴했습니다. 주거용 건물에 숨으려고 시도. 그러나 무력화되었다. 헝가리 새들만이 유일한 단위는 아니다. 러시아 장갑차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기. 이 지역에서 피닉스 무인 항공기 유닛, 하늘을 지배하는 훌리, 이폴과 같은 방향으로 또한 러시아 군대의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류 및 요새화 라인, 피닉스 부대가 몰니아 무인 차량을 파괴했습니다. 중장갑차 2대, UAGT 군용 수송 차량 3대, 오프로드 차량과 지하 대피소, 러시아 군인들이 숨어있던 곳, 정확한 정확도로. 이 일련의 정밀 타격에서 5명의 러시아 병사들이 더 무력화되었다. 그들의 참호에서 이 테이블은 얼마나 무자비하게 증명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군대를 사냥합니다. 주요 공격 중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단순한 동안에도 일일 공급 및 순찰 활동, 게다가 참호의 보병 또는 순찰차, 우크라이나 드론이 사냥한 유일한 표적이 아닙니다. 남쪽 전선에서 대상에는 러시아의 유명한 것도 포함됩니다. 방공우산 조종사,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 소속, 임시 점유 지역의 침투, 그리고 10억 달러를 치십시오. 뒷마당에 있는 러시아 방공 시스템, 토올 에밀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자포리지아 지역, 스트레첸토 베이소, 그리고 펜스리 RS1 시스템은 정확한 정확도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제작한 FP 미사일, 100kg의 거대한 탄두를 운반하는 케르손 전면에서 북 M3 시스템,
다시 60kg의 국산 미사일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전설적인 방공 시스템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보호해야 할 것, 우크라이나 공습 러시아군, 그리고 뚫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제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가장 쉬운 목표,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된 미사일, 그러나 러시아 사령부의 자살 전술, 남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주의를 돌릴 때 지도에서 북동쪽으로 우리는 같은 사고방식을 목격합니다. 같은 붕괴로 이어짐. 그러한 부문 중 하나는 리만입니다. 이 지역은 중요한 지점입니다. 크라마토르스크를 향해 전진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을 위해 여기 러시아인들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중무장한 차량의 호송차와 함께 결과는 남쪽의 결과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제3돌격 여단 및 포병 부대, 말 그대로 이 무거운 기계와 호송차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FPV 드론 무리와 함께 탱크 1개와 장갑차 3개 완전히 파괴되었다. 우크라이나군 성명은 상황을 요약합니다. 러시아인들은 여전히 무거운 기계와 장치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규칙은 바뀌었다. 이 규칙 변경은 대규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군이 공격할 수 없을 때 장갑 호송차, 작은 그룹으로 침투하려고 합니다. 필드를 동결하지만 거기에도 벽에 부딪힙니다. 지도에서 조금 더 북쪽을 바라보며 쿠피안스크를 향해 우리는 이 전술적 무력감을 매우 분명하게 봅니다. 우크라이나 나카산 부대 77 독립항공 공격 여단 출신 러시아 군인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최전방의 침투, 자흐리조브 정착지 근처, 그리고 지뢰를 매설하려고 시도. 러시아 그룹은 즉시 무력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군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도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낮에는 무거운 갑옷으로 전진할 수 없음. 푸틴의 군인들은 지뢰를 매설하려고 합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늦추기 위해. 그러나 그들은 사냥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UAV와 나카산 부대에 의해 우크라이나의 전술 사냥, 드론과 나카산 부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진짜 악몽이 하늘에 펼쳐지고 있다. 치명적인 조합과 함께 소련과 서양 기술에 이것에 대한 가장 새로운 증거는 로딘카에서 나왔습니다. 포크롭스크 방향으로 푸틴이 가장 중시하는 것. 우크라이나 공군 MiG-29 전투기, 중고, 미국 제작 GBU-62 유도, 스마트 폭탄, 말 그대로 로딘카에 있는 러시아 군사 기지를 없애기 위해 지도에서 벗어나 이 작전은 러시아 군대가 최전선의 진흙 속에 갇혔습니다. 리어 라인에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장군들이 그들의 정예부대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동안 최전선에서 그들 뒤에 있는 조립 및 물류센터, 미국의 스마트 폭탄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자체 방공 시스템, 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 있을 뿐이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 참호뿐만 아니라 전략적 깊이에서도 우리는 3월 7일에 이것의 가장 두드러진 예를 보았습니다. 도네츠크 국제공항에서 오전 7시 전략적인 러시아 무인 항공기 시설, 공항에서 폭파되었다. 이것은 평범한 포격이 아니었다. 우크라이나군은 ATACMS를 사용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그리고 놀라운 조율을 가진 두피 순항 미사일. 지도에서 이 시설을 지우려면 대상은 특수센터였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샤이드형 카미카제 드론이 있는 곳, 우크라이나 도시에 비가 내리는 죽음, 저장 준비 및 시작, 일어난 2차 폭발, 그리고 하늘을 덮고 있는 칠흑 같은 연기 구름, 가장 명확한 표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폭발성 물질, 그리고 드론은 내부에서 파괴되었습니다. 단순히 물류 지점을 제거하는 것 이상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다시 한번 세상에 증명되었다. 얼마나 무력한지. 러시아에서 가장 신뢰받는 방공 시스템은 서양에서 만든 첨단 미사일에 대항하여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슷한 작업이 11월에 수행되었습니다. 약1형대의 샤이드 드론 파괴. 이 드론이 있다는 사실, 이란에서 수십억 달러의 구입, 창고에서 제로 변했습니다. 이륙하기도 전에 러시아의 전략적 공군력에 대한 엄청난 타격입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의 후방 보안에 대한 증거입니다. 완전히 0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제 전술지도에서 물러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전반적인 과정을 보세요. 그리고 드론이 자포라이지아에서 공격하는 큰 그림, 도네츠크의 미사일 공격, 그리고 쿠피안스크의 침투 작전, 일반적인 최전방 충돌이 아닙니다. 이 작업체인 러시아의 겨울 공세의 근간을 깨뜨렸다. 그리고 전쟁의 과정을 완전히 바꾸었다. 크렘린은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분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겨울 동안 그리고 광대한 영토를 얻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적극적인 수비로 그리고 물류 마비 전략, 우크라이나는 첫 번째 순 영토 획득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 여름 이후 러시아의 월간 진출 46평방킬로미터까지 떨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제 진격만 할 수 있다. 하루에 15, 70m. 이것은 공격의 속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로의 속도입니다. 이 피로 뒤에 있는 숫자, 모스크바의 가장 어두운 비밀, 숨기려고 하는 것.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총 손실 120만 명에 이르렀다. 이 325 영명 중 직접적인 사상자, 현재 상황에 따라 러시아는 매달 52 영명의 군인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착하는 모든 평방킬로미터에 대해 정확히 104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목숨을 잃는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소모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한 세대의 전멸입니다.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대, 푸틴의 수적 우월성을 변화시켰다. 러시아 손실에 대한 불이익으로 자신보다 이 2배 반 더 큽니다. 최전선의 이 많은 통행료 또한 군대의 신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군인의 수가 보고되었습니다. 버려진 사람 AWOL 또는 휴가 없이 결석. 러시아 군대는 이제 200명을 넘었습니다. 이 거대한 군사 붕괴, 최전선에 국한되지 않음.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자리를 직접 흔든다. 그리고 무적의 리더로서의 그의 이미지, 깨끗하고 빠른 전쟁. 푸틴은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끝없는 병사들에게 길을 내주었다. 장례식과 경제적 파멸.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군 지휘관의 무능함에 대해 이 23 프리고진 봉기의 유령, 다시 한번 크렘린의 복도를 맴돌고 있다. 푸틴이 군대를 명령했지만 239만 명으로 늘릴 예정. 이 공황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는 방금 이것이 어떻게 장비가 없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저하된 대중이 FPV 드론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최전선 뒤에 최전선에서 러시아 사람들도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있다. 나라 안에 이 오만함을 위해 37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통제불능, 노동력 부족이 산업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경제성장, 재앙적인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 샤이드 창고, 도네츠크에서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전락. 그 탱크 후송차는 퓈리아폴리에서 스크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닙니다. 그들은 수십억 달러입니다. 러시아 국민의 미래에서 훔친 첨단 기술과 완전히 단절. 단 하나의 러시아 회사와 함께 세계 100대 기술 기업 중 러시아는 빠르게 두 번째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 삼류 경제, 푸틴의 야망을 위해 이 거대한 그림을 요약해 봅시다. 우리는 오늘 당신 앞에 배치했습니다. 푸틴의 겨울 공세는 산산조각이 났다. 우크라이나의 정보에 의해 기술과 적극적인 방어 원칙, 버퍼존에 대한 그 웅장한 꿈, 그리고 핵 협박, 남쪽의 진흙투성이 참호에서 끝났습니다. 서부 지원 무기, 그리고 지역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용량이 50배 증가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음, 작전을 수행하거나 자신의 기지를 방어하기도 합니다. 크렘린의 장군들에 대한 이 시점부터 지도에 새로운 빨간색 화살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 화살은 이제 폭발의 순간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드론 카메라에서 수십억의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경제의 어둠, 이 전쟁은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